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우 그린의 이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에피소드이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공부도 좀 하고요. 책도 좀 읽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요즘 한국 날씨가 정말 더워요. 네. 저는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2개씩이나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낮에는 30도가 훌쩍 넘는 날씨이고요. 밤에도 25도가 넘는 날씨여서 정말 덥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나라는 지금 여름인가요? 아니면 겨울인가요? 자유롭게 댓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헬로 그린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서의 데이팅 앱의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틴더나 범블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한국에서 이 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성을 만나게 되는지 그런 데이팅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틴더 같은 데이팅 앱을 떠올리시고는 하는데요. 저의 친한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랑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틴더나 그런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러 번 한국 남자를 만났었는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한국은 그런 데이팅 앱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문화가 잘 없어서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데이팅 앱으로 사람을 만나는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소개팅이나 어떤 그룹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소개팅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블라인드 데이트고요. 보통은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가족 같은 지인이 이 사람 너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너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을 뜻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소개팅이나 어떤 그런 만남으로 이성과 데이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은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그리고 성격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편이에요. 네. 아무래도 내 친구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이 이상할 순 없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들을 약간 선택해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는 문화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나 또 고등학생 때나 이때부터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나기도 했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소개를 고등학생 때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대학생 1학년 때 그러니까 20살 때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어색해서 망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몇 번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게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보다는 어떤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개팅이나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데이팅 앱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데이팅 앱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고 또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괜찮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비율이 정말 작은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어떤 성적인 관계를 목적으로 가볍게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데이팅 앱으로 만날 약속을 잡고 술을 마시고 만난 첫날인데 호텔로 가자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어떤 성에 있어서 개방적이니까 더 그런 식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하지만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이 의견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데이트 어플 안에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비율이 희박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조금 가능하신 분들이시라면 운동이나 독서, 그리고 음악 같은 본인의 관심사와 연관된 동호회를 가입하길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은
소모임이나 문토 이런 지역 기반의 소모임 어플리케이션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가입 절차도 쉽고 또 편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입을 해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의 어떤 커뮤니티에 외국인인 나를 환영해 줄까? 받아줄까? 그런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속에 뭐 얘기를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외국인과 친구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욕망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먼저 이렇게 노크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환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제 생각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한국인들 중에는 친절한 사람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제 친구 중에서 유럽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여자애인데요. 지금 소규모 축구 동호회를 가입해서 한국인들이랑 축구도 하고 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네,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영어로만 조금 소통이 가능하시다면 제 생각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Language Exchange 같은 그런 미드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동네에 있는 Language Exchange 프로그램에 저도 가끔씩 참여를 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기준으로 3일 전에 다녀왔어요. 저의 미국인 친구들과 다녀왔는데 정말 재밌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어로 공부하기를 원했고 저는 영어로 얘기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로 섞어가면서 좀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에 찾아보시면 이런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 보면 하나 둘씩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는 뭐 남자친구가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남자친구가 될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그런 귀인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언어 교환 모임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 폐쇄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길에서나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떤 스몰톡을 전혀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좀 용기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데이팅 앱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힘든 일을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안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런 동호회나 단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나요? 네, 한국의 데이팅 문화와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부디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리고 작은 가이드가 되었길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흥미로운 한국 문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그리고 댓글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